부합입니다. 7번 정도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건물은 을 소유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을 것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허락 맡아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단 경작한다 하더라도 이 무단 경작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농작물은 허락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질문, 부합된 증축 부분. 그럼 부합됐다고 했으니까 부합물. 따라서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부합된 물건, 부합물은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네 번째 것은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자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허락 얻지 않고 나무를 심었을 때 이 경우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무단 식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나무 심으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요. 그래서 4번 지문은 무단 식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정답. 다섯 번째, 매수인이 제3자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다고 되어 있네요. 부합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갑을 시멘트 됐고요. 이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했을 때 제3자 병 건물 시멘트 소유권 취득하지요. 됐습니까? 자, 이때 매도인이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즉 이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 상태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3종 무단 세트 늘 기억하세요. 순서적으로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무단 식재 부합한다. 무단 경작, 무단 신축은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52번 법정 지상권. 약정 한정은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 10년의 4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1번 질문은 저당 목적물 토지의 법정 지상권 배제에 이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저당 관련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과 달리 정하면 무효. 두 번째,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하지요. 그러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법정 지상권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법지 양도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입니다. 3. 법지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지상권 등기를 마치면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상권 등기 마치지 않았다면 대위. 지상권 등기를 마쳤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 토지 또는 지상 건물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 완납 시 기준 동일 소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압류 또는 가압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경락대금 완납 시가 아니고 가압류 또는 압류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동그라미 5번 법지 성립한 경우, 자, 이미 법지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시 저당권 실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당권 실행이 뭐냐면 경매를 뜻합니다. 경매로 인한 경우는 자동 취득이죠.
따라서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을 취득합니다. 비교해 볼게요. 법지가 있는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법률 행위죠. 그럴 경우는 등기해야 법지를 취득하겠지만 법지가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므로 이건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한다는 사실.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저당권 관련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 그러나 관습 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53번 등기 10년에 4회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물론 등기는 갑의 것이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해서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 그래서 등기가 병으로 쭉 넘어가지요.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이 매매계약이 유효고 이 을병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가 유효 등기가 되는 거죠. 즉 등기하게 된 실체법상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 등기가 되는 것이지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 때문에 유효가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한다면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등기하게 된 실체법상 원인이 없기에 무효 등기죠. 따라서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종전 건물 등기,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 재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가는 욕심쟁이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다시 보존 등기하라는 뜻. 세 번째, 시작되기 전 미리 맞춰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유효. 정답. 네 번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그 건물 신축한 양도인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전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보전 등기라고도 하지요. 어차피 등기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중간 생략 등기해본 최초 매도인,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의 계약 당사자는 을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있더라도 인상분을 주지 않게 되면 갑은 을한테 항변할 수 있죠. 그 항변권 가지고 병한테도 항변할 수 있다는 뜻. 전세권 시작되기 전 등기도 유효고요. 신축 완성 전 미리 등기한 것도 유효. 어차피 등기할 것이니까 미리 한 등기도 유효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54번 물권적 청구권. 네, 10년에 6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물권적 청구권. 자, 점유를 내놓으세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비용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맞는 지문. 두 번째, 불법 원인 물건 급여한 사람. 뭐겠습니까? 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준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 소유권 물청이 있죠. 불법 점유한 사람은 물론 그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를 제거하는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이미 끝난 거,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해 제거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종입니다.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그 물청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띄워볼까요?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는 비용 청구할 수가 없다. 공동 소유입니다. 네, 매년 나오는 문제. 1번 지문은 공유물 분할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도록 특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넘지 않은 한도에서는 분할 금지 특약 가능하지요. 이 계약은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는 것. 정답. 동그라미 2번 합유가 나오죠.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사업 목적 없는 지분 처분은 자유만 쓸 수 있겠지만 사업 목적에 있는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고 전원 동의. 세 번째, 비법인 사단. 가장 대표가 교회, 문증 같은 경우입니다. 총유물 보전 행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총유만큼은 보전 행위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그라미 4, 합유자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다고 했겠죠? 따라서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합유자들은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목적 없는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지만 사업 목적이 있는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계산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공유자 1인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자, 그런데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 갑의 2분의 1, 을 2분의 1 지분이 있을 때 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 이 목적물이 분할이 돼서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갑, 을. 이 경우에 갑이 취득한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이 되더라도 전부에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도 이쪽 저쪽 다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문제.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상권 문제 9번 정도 남았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X건물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토지 사용권, 지상권 그대로 두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은 갑이 갖고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뜻. 동그라미 2.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 지료 결정이 없다면 당연히 지료 연체 주장하지 못한다. 논리 그대로. 세 번째, 지료 연체했을 때 갑이 병에게 지상권 양도했다.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지료 관련돼서 등기가 돼 있을 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 동그라미 네 번째, 을 토지를 양수한 정,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체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은 현재 토지 소유자 2년 연체분을 의미합니다. 앞에 소유자 연체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무에게 지상권 목조라는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실효 연체를 이유로 을의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키워드를 띄워드리면 전 토지 소유자 연체 플러스 현 토지 소유자 연체 합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지상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연체 합산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함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 57번 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매년 나오는 문제죠. 동그라미 1. 점유 매개 관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했습니다. 이때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이 임대차 하게 되면 차임 지급하지요. 이 경우에 이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하면 임대인 갑은 을한테 점유를 넘겨주면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임대인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단다면은 직접 점유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언젠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라는 거죠. 타주 점유자 소유사가 없으면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논리가 계속 이어지려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소의 의사, 평원, 공연, 소평공, 소유사가 자주 점유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토지를 20년 점유하더라도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임차인은 타주 점유자이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2. 자, 과실 없이 소유사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모습증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했다.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틀렸네요. 볼까요?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 간접 점유자, 을병 관계에 있어서는 을이 간접 점유자. 따라서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이 표현은 틀린 지문. 동그라미 4. 갑비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가 되고 이 등기도 무효 등기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죠. 따라서 타주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주가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의 키워드는 상당히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초과다 이 말이 나오면 이 경우에 초과 부분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로 바뀝니다. 타주일 때는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해 두셔야 됩니다. 58번 점유자 회복자.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점유자가 있고 회복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이제 그만 점유하고 점유 내놔. 점유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점유자는 그동안 취득한 과실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점유물 멸실 훼손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1,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뒤집어서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떨어집니다. 동그라미 2, 악의 점유자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자주든 타주든 전부 배상입니다. 그래서 현존이익, 여기가 틀렸다는 이야기 풀어볼까요? 선의 자주만 현존,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자씨만 현존. 기억하세요. 멸실훼손은 선자씨만 현존. 동그라미 3, 악의 점유자 받은 이익 이자 부처 반환하고 지체가로 인한 지연 손해까지 몽땅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동그라미 4, 가액 증가 현존 유익비입니다. 그러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액 증가 현존을 유익비가 아니고 필요비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동그라미 5번 유익비 상환 관련돼서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 즉 법원이 허락했다는 얘기는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자, 점유하면서 갑의 물건 관련 채권, 유치권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런데 법원에서 상한 기간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네, 다시 요거 선자씨는 현존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관주의가 있고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는 자, 내 물건이 아니고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지금 여기서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일반적인 주의 의무,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 하였죠. 그럼 결국은 소유권자는 타인 물건이 아니고 자신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선관주의가 아니죠. 자기재산 동일한 주의무로 보관하면 되죠. 그래서 59번은 정답이 4번. 그냥 기억하세요. 타인 소유 물건 점유하는 자는 전부 다 보통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로 기억하면 되시고요. 지역권 가겠습니다. 지역권은 네 땅, 내 땅. 기억나세요?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들어갑니다. 매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땅, 편익을 요청한 자기 토지는 요역지, 타인 토지는 승낙했으므로 승역지. 기본 개념 기억하시고, 자기 토지가 주, 지역권은 종, 주종관계 파악하시면 동그라미 1번,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두 번째,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 설정은 요거는 처분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3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내나 지역권에 준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3번 X.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 내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되지요. 이때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느냐? 저당권자를 기억하세요. 지역권자,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내나 반환 청구권 없다는 것. 동그라미 4, 통행지역권 주장하는 사람은 편익을 얻는 요역지 있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도로 개설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했다는 것은 돈도 받았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됩니다.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 결국 병은 경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유치권은 매회 나오는 문제. 그럼 기억지문은 압류가 들어갑니다. 후죠. 압류 후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니은도 잘 보시면 압류 후 나왔습니다.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귿은 압류 전 유치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은 보지 마시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리을 같은 경우도 가압류 보지 마시고 압류만 보세요. 압류 전 유치권 취득했죠? 그 뒤에 가압류는 보지 마세요. 압류 전 유치권이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A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고 압류가 기준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중간에 낑겨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기준이니까 압류 전. 따라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번. 띄웁니다. 압류 이전 유치권과 이후. 압류 이전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다음 문제.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저당권 매해 나오는 문제. 경락대금 들어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리위 지실로 기억하세요. 손가락 5개 피담보 채권은 원리위 지실. 원은 원본, 리는 이자, 리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이자는 제한 없이 가져가고 지연이자는 1년분. 따라서 여기에 동그라미 4번에 목적물 하자는 손해배상금은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위 지실 기억하시고 63번입니다. 요거는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데 그만 보겠습니다. 갑은 1억 대출해주고 을소유 X토지 Y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하는 1순위 공동근당권 취득했다. 갑이 1억 대출해주면서 갑 을소유 X토지, 을소유 Y토지에 채권 최고액 공동저당 설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입니다. 갑은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 받았다. X토지 관련돼서 병이 경매 신청해서 근저당권자는 8천을 우선 변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정이 신청한 경매 질서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됐고 이제 갑의 채권은 원리금, 지연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신청 당시는 5천,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Y토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Y토지 정의 경매 신청했을 때 갑의 채권액은 신청 당시는 얼마고 5천, 매각대금 완납시 5,500이죠.
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시고요. 갑의 우선 배당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1억 2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변제받았죠. 따라서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억 2천에서 8천 뺀 나머지 4천만 우선 변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채권 최고액 기억하세요. 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다음 문제. 저당권 옳은 지문 매회 나오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된 저당권은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종 관계로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인 될 수 있고요. 대위 변제 가능하고요. 또 제3자가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경락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동그라미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지상권 가지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에 건물에 대한 이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게 판례 태도고요. 동그라미 4 저당 부동산 압류가 나와 있네요. 자, 압류 이전이라고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과실이거든요. 자, 압류 이전에 과실은 설정자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압류 이전 저당권 설정자 갖고 있는 차임 채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요거는 이전을 갖다가 이후로 고치면 저당 부동산 압류 이후 차임채권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 이래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같은 겁니다. 제3취득자 아까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위변제 가능하다. 5번처럼 자 보전, 필요비, 계량, 유입비 지출한 경우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기까지가 물권법이 되겠습니다.